혹시 요즘 주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식탁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본 적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보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조심스러움이 외로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64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이후 관심을 표현하는 법이 왜 인생의 마지막 능력으로 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씨는 40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말이 없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게 미덕이었고 일터에서는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말없음이 오히려 벽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결혼 후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TV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끝내겠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람들끼리의 모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에 끼지 못했고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인사만 주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게 편한 사람인데 세상은 말하는 사람의 세상이더군요. 그렇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관심을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며칠을 지나도 그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좋겠네요. 그때 이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넨 한마디가 상대의 미소로 돌아왔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관심의 순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한 사람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슈퍼 아줌마에게, 공원 경비원에게, 복지관의 자원봉사자에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나면서 관계에 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노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집에 있던 감기약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때 상대는 말했습니다. 이런 게 더 고맙네요. 누가 챙겨준다는 게. 그 말이 이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관심이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행동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사회적 회복력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관심을 주고받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우울증으로, 우울은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일상의 안부를 묻는 행위는 뇌의 긍정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자신이 사회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이 씨는 이제 매주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원봉사까지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관계는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짧은 문자를 보내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일들.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일터가 되고 새로운 삶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감정의 근육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관심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 식탁 위 반찬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일, 날씨 얘기로 대화를 여는 일, 그런 사소한 표현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따뜻하면 삶의 체온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 후를 인생 2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2막의 무대는 일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법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꺼내는 일입니다. 즉 관심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넨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진짜 살아있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 씨가 말하듯 은퇴 후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엔 종종 무관심이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심이란 단어가 그리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는 성과가 관심을 대신했고 가정에서는 역할이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남는 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보다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 관계의 공백입니다. 관심이 오가던 세상에서 벗어나면 삶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삶은 여전히 관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이 기술은 성과나 설득이 아니라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건넬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생존 기술입니다. 64세 이모 씨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복지관 벤치에서 낯선 이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감정 표현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주고받으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오랜 직장 생활은 종종 감정을 숨기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적으로 대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세대에게 감정 표현은 곧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 약점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메마르게 됩니다. 감정 표현은 결코 유치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밥은 드셨어요? 같은 가벼운 관심이 타인의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흥미로운 건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 노년사회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타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관심 표현을 하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 지수가 평균 30% 낮았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관심을 표현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나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통해 안정감을 되찾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퇴직 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업무로 정의되지만 퇴직 후에는 관계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시처럼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슈퍼에서, 카페에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기억하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법을 몸에 새기는 순간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의 본질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그는 받는 존재에서 주는 존재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씨가 말하듯 이젠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 속에는 이런 순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노년을 관계의 재발경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목표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의 관계는 존재 중심으로 바뀝니다. 존재 중심의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관심입니다. 관심이란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주는 행위이며 그 시선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표현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일이 관계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말이 불편하다고 해서 관심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손편지, 문자, 짧은 전화 한 통,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관계는 다시 온기를 회복합니다. 관심이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끊기면 관계가 죽고 관계가 죽으면 마음이 멈춥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연결감을 꼽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먼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고 마음의 병은 결국 신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 속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생존입니다. 이 씨의 하루는 이제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이웃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엔 노점상 아주머니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외로움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필요한 것은 말재주가 아닙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관계는 표현으로 자라고 무관심으로 죽습니다. 관심은 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준 사람이 먼저 치유받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야지 하면서도 미뤄온 누군가, 혹은 말없이 지나쳤던 이웃. 그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인생은 결국 관심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법, 말을 건네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이 단순한 기술을 다시 익힌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당신 역시 누군가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